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의 선택지에서 어플라이라고 하는 독립 표현을 찾았어. 그거를 풀었어. 그럼 그거를 하나씩 적어놓는 거야. 어차피 한 지문당 주제 문제가 뭐 다른 종류로 3개에서 4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이제 독립 표현들을 다 따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기를 하는 것도 솔직히 수업에서 너네 수업용 강의용 교환이 나오거든? 거기에 필기를 다 했으면 거기에다가 계속 다 적어놓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그것만 들고 다녀도 내가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이 노트가 다 완성이 되는 거니까 직전 노트로 활용하기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수아 선생님 뭐라 그랬니? 직접 했으면 좋다고. 왜 자꾸 딴짓해? 알겠죠 얘들아?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빈칸에 또 뭐 있어요? 요거 15번 보면 되겠는데? 그죠? 15번 이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등산이랑 주짓수. 주짓수가 나와? 유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유도. 그죠? 그러니까 고 수준의 맞아. 고위험 불안은 익스트림 액티비티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시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요것도 이거 아주 잘 풀었네. 요거는 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앞문장 봐야겠네. 비록 이것이 significant risk 중요한 어떤 위험을 수반할지라도 클라이밍은 나타낸다라고 했어. 자,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등산. 예시가 등산이었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자 등산은 이제 고위험 활동이었어 아니었어 얘들아? 맞아 고위험 활동이었지. 그러면 일단은 그 지문에서 나왔던 주요 키워드가 고위험 활동인데 예시에서 등산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빈칸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예시 부분에서 지금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등산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줘? 이 불안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눈치채고 선택지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봐보면 1번에 지금 정답을 보면 불안 수치를 어떻게 해준대요? 내려준대요. 그럼 이게 바로 정답 고르면 되는 건데 나머지 볼게요. 2번에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의 의식을 시험한다. 맞나요? 일단 테스트 자체부터 틀렸죠? 그 다음 3번에 하이튼 강화시킨대요. 이 불안도를 강화시킨대요. 요거는 어떤 애들이 틀리겠어? 이 등산이 고위험 활동이라는 게 인지가 안 된 친구들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얘도 내용을 모르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 근육의 긴장도로부터 엄청난 안도를 제공한다. 물리적 위험한 신체적 활동보다 애초에 리스키 피지컬 액티비티가 고위험 활동인데 이게 지문에서는 하이 레벨로 나왔는데 이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리스키 피지컬 요걸로 나와줘. 근데 덜 위험한 어떤 물리적 활동보다 얘가 근육 이완 이런 걸 더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근육 이완에 대한 관련은 사실 이 이모셔널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죠. 감정적인 거랑은 완전 관련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아예 무관한 거구나 라고 이제 걸렀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위험 활동이 불안 수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 주요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을 선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내가 대체로 내용만 알아. 그렇게 됐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다음 5번에 강화시킨다.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규칙적이고 일관된 어떤 운동에 종사함으로써 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게 중요한 거야? 그냥 등산에서 불안 수치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일회성인지 몇 회성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건 고르면 안 되죠. 근데 긍정적인 내용이긴 해. 그럼 애들이 고르는 거야. 좋은 얘기 같은데? 약간 도덕 문제처럼 푸는 애들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지문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만 내가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어때? 정답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해서. 어떤 것도 그러면 다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가 제일 문제.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다 아는데도 틀린 거 무조건 단어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석이. 이해됐어?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해석 능력이 지금은 없다면 내용을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근데 내가 해석 능력이 있어. 그러면 주제와 주요 키워드 정도만 암기를 해놓고 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좋아요. 그래서 빈칸이랑 사실 주제는 결국엔 주제를 고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맨 뒷페이지 가면요, 요약이 있어요. 요약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지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있고, 여기에 보기 문장이 있고, 여기에 빈칸이 2개 뚫려 있어요. 그리고 A, B 둘 중에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게 요약 문제죠?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워하고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유는요, 단어를 몰라서. 근데 단어도 본문에 들어가는 단어 선생님 저는 열심히 외웠어요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로 낼까요? 선생님이? 절대 안 내겠죠. 그럼 뭘로 내요? 독립표현으로 내요. 그래서 보통 나는 내신 2등급 맞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다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동의어, 반의어를 시험 기간에 외우는 거. 이해되죠? 그럼 얘를 볼게요. 일단 얘가 왜 어렵냐면 지문에 나오는 주제를 영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빈칸도 뚫었어요. 근데 조금 더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은 그 주제에 들어가는 주요 키워드는 내가 정해놓고 그거를 독립표현들을 막 만들어서 암기만 하면 맞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여기 26번 한번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이었니?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집중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밖의 것에? 뭐지 이거? 내면이 영향을 미친다. 내면이 영향을 미친다? 나 왜 기억 안 나는 거야? 그거구나. 지하철 타가지고 어디 앉는지가 그거 중요하다 그건가? 맞아? 맞지? 오케이. 자, 요거 그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인 것 같은데? 아니, 얘들아? 완벽히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심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요게 메인인데, 여기 이제 가면은 너네들이 요약 문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확인해야 되냐면 보통 지문의 흐름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있고 또는 역접이 있고 그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처럼 실험을 하는 지문이 있어.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얘를 추격할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여기 요약문에 들어있는 문장은 그냥 주제 문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문의 흐름이 다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문장에 although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요약문에 although가 왜 나와 있냐면 이 지문에서 그러면 역접을 한번 했단 얘기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주장을 반대하는 반대 내용이 지문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although 절에 빈칸이 뚫려있지. 그러면 지문에서는 우리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부분에서 찾아야 돼? 아니면 그 반대 내용에서 찾아야 돼? 반대 내용에서 찾아줘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요 주제 어차피 요거를 다 보고 전개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 여기 이제 요약문 여기 처음 보는 거잖아. 요약문을 보고 이 지문이 어떤 맥락을 가져왔었는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지수를 알려줄게. 일단 그냥 주장이 나온 거
인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에펙트. 뭐 헤븐 에펙트라든지 에펙트 또는 인플루언스 뭐 이런 거 있지. 나 뭐 하나 안 쓴 거 같은데? 요런 단어들이 나와요. 또는 커진, 또는 트리거. 트리거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유발하다는 뜻이야. 또는 발생시키자, happen, occur, take place 요런 있죠. 걔네들이 어떤 걸 발생시켰으면 결과가 따르겠지. 그럴 때 원인 결과를 잡는 거거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 거야, 결국에. 그러면 이 지문은 지금 order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정을 하는 부분, 주제에 반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내가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걸 보면 되는 거야. 또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어떤 걸 기반으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주절이 어디부터니? 연구는 보여준다. 미묘한 그 내면의 그 경험을. 자, 얘들아, 사실 내면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심리를 말하는 거지. 고도로 나왔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B는 사실 주제 그대로를 고르면 되는 문제고 A는 초반에 이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통념에 대해서 A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A, B 다 주제와 관련된 걸 그냥 넣는 거야. 그러고 선택지에 넣겠어, 안 넣겠어? 넣어요. 무조건 넣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얼더우 주어 동사 여기서 빈칸 뚫린 거잖아. 그러면 애들이 여기 주제 내용 이거 다 주제니까 나 주제에 나오는 거 봐야지 하고 들어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얼더우 쓰는 거야. 그럼 출제자는 의도가 뭐야? 이거 내용 제대로 모르고 문제 풀 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거 틀려라 하고 둘 다 주제에 관련한 단어를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면 바로 그거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오답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observe을 하면 관찰할 수 있는 요인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다. 그럼에도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첫 문장에 나와 있어. 우리의 그 surrounding monitor, 우리의 그 주변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 바깥의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그리고 중간에 뭐 나왔어, 얘들아? but sometimes 나온 거 보여요? 세 번째 줄에 but sometimes? 그 but 때문에 나온 거야, order가. 그러면 이 but을 찾고 order를 찾았어. 그러면 이 order 부분은 but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observe를 하면 관찰할 수 있는 이지. 그럼 관찰할 수 있는 이거 어디에 있어? 근거? 아까 내가 얘기했나? 모니터 나오고 또 모니터밖에 없는데? 주변을 내가 보는 거? 또는 포커스? 이해됐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내신 문제도 전략이야. 그리고 주절은 뭐예요? B가 나왔잖아, B. 그쵸?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들의 행동의 모양을 잡을 수 있대요. 어떤 거였어? 심리였죠. 바로 잡아야지. B에 헷갈릴 만한 거 있어? 없어. 그죠? 이모션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알겠니? 요약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전략 없이 풀면 바로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거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요. 나 어려운 거 하나 했으니까 쉬운 거 하나 할까? 22번 한번 봐봐, 얘들아. 요거 뭐예요? 순서죠? 순서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초반 보기 문장이 있고요. A, B, C가 있는 거야.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얘가 제일 쉬워. 솔직히. 왜냐?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용을 일단 순서대로 잘 암기하고요. 문단별로 근거를 찾으면 돼. 다른 문단에는 없는 단어를. 예를 들면은 지금 22번에 보면은
첫 문장이 it is natural 나왔죠. 이 지문 자체가 it is로 시작한 거야. 지문이 변형이 없는 이상, 지문의 문장을 변형시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첫 문장은 그냥 그대로 줄 거 아니야. 무조건 뒤에 문장을 섞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이었는지부터 떠올리는 거야. 어차피 영어 문장을 해석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키워드 있죠. 시험 대비 기간에 지문에서 문단을 임의로 4개로 내가 나누는 거야. 근데 이미 내신 수업에서 성준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문단을 임의로 4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문단으로 술사 문제가 나오면 첫 문단에는 예를 들어 다른 문단에 없는 변별력 있는 단어를 집어줄 거거든? 예를 들어서 happening. 요 단어 다른 문단에 없죠? 요거 얘들아 이게 나오면 맨 처음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잡아줘.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생태학 오류 ecological fallacy 요 단어를 키워드로 잡자. 요거는 다른 이제 문단에 안 나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단에는 그거 사고발생 occurrence 요게 이제 이 단어는 다른 문단에 없으니까 요걸로 잡자. 그리고 10번에는 immigrants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문단마다 한 단어씩은 너네들이 쥐고 있지. 그럼 그 단어가 이거 순서대로 이제 매기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얘들아 정답이 A에 지금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ecological fallacy지. 그거 몇 번째 문단? B에 있죠. 그러면 해석 안 해도 바로 풀 수 있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야? co-occurrence. 요거 A에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immigrant에 뭐 들어있어? C에 들어있네. 그러면 그래서 2번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내용 설명에 대한 얘기 꺼냈니? 안 꺼냈어. 그치? 그냥 키워드로만 잡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단어 한줄 잘 못해서 키워드 싹 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한국말로 내용 뭐였는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돼. 초반의 내용은 이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뭐 오해에 대한 내용이었네. 근데 첫 문단에 지금 miscon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요거 초반 내용 맞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었지? 그 다음에는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단어를 지금부터 찾는 거야. 내가 기억이 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푸는 건데 가장 좋은 건 뭐니 얘들아? 내용과 단어를 싹 다 암기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선기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사실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는요. 그리고 주제도 빈칸도 다 내용을 알아야 되죠. 심지어 순서를 정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죠. 빈칸도 어디 뚫려야 되는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면 이게 문장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의 순서까지 암기를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어떻게 했었죠? 성기에게 알려줄 시간이에요. 성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겠지만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 싹다 맞아요. 주제 맞아요. 앞뒤 문제.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네. 모든 내용인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된 해석본이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이 영어 지문만 넣고 영어 지문도 없구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윤지야 ecological fallacy 요거 주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주제를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 자,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2가지는 뭐야?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2단어 중요한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 문단 내용 얘기해보자 하면 이제 맨 처음 문장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말 나한테 지문을.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거 아니 내용 잘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지금 나온 거 중에? 협상가. 그래. 그러면은 자, 이거 강경한 협상가가 주자라고 말을 했어. 자, 강경한 협상가 맨 처음 문장, 첫 문장 뭘로 시작해? 강경한 협상가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잘한대요. 그치? 그 다음에 뭔 얘기야? 쭉 얘기해봐.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말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문단별로 이렇게 주요한 키워드 알려주신 거 있지. 그게 단기게 내용을 설명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대신 내용의 맥락은 맞아야겠죠? 그건 선생님이 이제 판단해 줄 거야. 대신 얘들아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왔거든. 요거 지금 100점 시험지잖아. 우리 윤지 시험지거든. 제 거예요. 윤지 거야. 윤지 말고 뭐 누가 있겠나. 윤지예요. 그래서 윤지가 그럼 좀 잘 맞았더라고. 수도 여기 와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게 다 이걸 얼마큼 잘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기도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암기되는 게 많아서 지금 뭐 다 암기하라고 난리를 갔잖아요. 대신 암기를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줄 거야. 여기 성준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꼭 너가 암기해야 되는 걸 표시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잘 암기하면 되는 거야. 대신 내가 암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가서 망했어요라고 말하면 이거는 사실 저 공부 안 해서 시험 망했어요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신 효과는 무조건 날 거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순서는 그래서 그냥 암기 문제다. 알겠죠? 지문의 내용이 다른 문장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암기로 다 풀 수 있어요. 순서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중 하나. 됐죠? 그리고 삽입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이게 첫 문장이 아니지. 그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요거죠.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요거 순서대로 다 암기를 해놨어. 근데 여기 문장에 이컬러지컬이 나오네? 그러면 몇 번째에 들어가야 돼? 중간 부분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지. 아 그러면 한 2번 금방쯤에 찾아볼까? 하고 2번 문장 읽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ecological fallacy 뒤에 equal occurr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거니까 이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번호를 찍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순서를 삽입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공부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되나요? 오케이. 이제 큼지막한 건 어느 정도 다 했고요. 내용은 뭐 지문 있고 얘도 1번에서 5번이죠? 내용 문제 하나만 볼까요? 지금 몇 분인가요? 시간을 알 수가 없냐? 20분. 20분이에요? 얼마 안 했네요. 자, 13번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다이빙 리플렉스 이거 기억난다. 다이빙 반사. 다이빙 반사 뭐였니? 얼굴 들어가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다이빙 반사 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몸 전체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 대신 얼굴만 들어가도 그런 다이빙 반사 작용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그거였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다 읽어야 돼요. 내용을 이미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만 읽으면 되겠죠? 읽는 건데 예를 들어 1번에 인간 다이빙 반사 활동은